안녕하세요. 한나TV 한나입니다. 자,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진도를 쭉쭉 나가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바로 저번 시간에는 삼국시대에 대해서 종교, 바로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불교와 풍수지리설, 도교까지 통일신라에 유행했던 불교 중 하나의 선종의 발달까지 공부를 했었고요. 오늘은 과학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발해까지 남북국의 과학기술, 고대 과학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이 뛰어나지 않은 나라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우수한 과학기술이 많습니다. 꼭 과학기술이라는 게 막 최첨단 반도체 꼭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천문학이라던가, 그리고 이런 목판 인쇄술, 우리나라가 목판 인쇄술에 강해요. 인쇄술에 강하기 때문에 지금의 IT 국가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인쇄술이라던가 뭐 금속을 재련하고 그거를 세공하고 이런 것들도 하나의 과학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고대 과학기술 첫 번째 천문학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천문학. 하늘을 보고 별자리를 연구하는 게 바로 천문학이죠. 의외로 고구려가 천문학이 발달했습니다. 고구려의 천문학적인 그 별자리 지도를 가지고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 만든 것이 바로 천상열차 분야 지도인데, 그것의 베이스가 될 정도로 고구려가 천문학적으로 발달했고, 이따가 이어서 공부할 그 고분에 보면은 어떤 그 고구려의 고분에는 그 고분 이름이 갑자기 각저총의 그 천장에 보면은 별자리를 이렇게 새겨놨는데 그 별자리가 지금의 천체와 비슷하다라는 거. 고대에도 그렇게 별자리를 인식하고 그것을 통해서 날씨라든지 계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추측했다라는 겁니다. 천문학이 발달해야 되는 이유는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농경과 관련해서 천문학이 발달을 했고, 왕은 이퀄 하늘에서 왔다. 왕은 곧 또 하늘이다라는 선민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왕이 직접 나서가지고 이런 천문학 연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왔으니까, 왕은 천손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선민사상과 또 관련해서 천문학이 발달했다라는 거. 자, 그러면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쭉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천문도가 존재를 했고, 남아있진 않지만, 뭐 대동강에서 잊어먹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천문도가 남아있진 않지만 고구려에 천문도가 있었고, 그리고 각저총 뿐만 아니라 여러 벽화, 고분, 무덤에 있는 벽화에 별자리가 남아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고 천문학이 발달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제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를 이어받은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백제는 딱히 별로 남아있는 게 없다. 잠깐만요. 물론 천문학적인 발달이 있었겠지만 일단 남아있는 유물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신라. 네, 남아있는 유물로 봤을 때 이제 신라에는 천덕여왕 때 뭘 만들었죠, 여러분? 아시죠? 유명한 거. 경주에 가면 꼭 보는 거 있잖아요. 바로 첨성대. 자, 첨성대를 만들고 그것이 이제 고대의 그 천체 관문대로 가장 현존하는 그런 천체 관측 기구 중에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현존하는 최고. 현재 존재하는 것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옛고자예요. 가장 오래되었다. 최고. 자, 그리고 통일신라로 넘어오면 뭐 김함에 의해서 계속 천문학이 연구되었다. 자, 여기서는 그냥 천문학은 천문도, 첨성대, 뭐 고분벽화의 별자리 요 정도만 그냥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이라는 건 우리가 막 무슨
그런 수학의 공식을 외우고 구구단을 외우고 그것뿐만이 수학이 아니라 건축을 할 때도 수학적인 이론이 필요합니다. 측량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규격에 맞춰가지고 뭔가 이렇게 건축을 만들고 전체적인 그런 건축의 입체적인 그런 파악을 해야지만 건축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석굴암의 구조를 보면은 진짜 얼마나 수학이 발달했는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자, 고구려의 석굴암 배치도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요. 여러 가지 수학의 이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세모, 팔각형, 세모 정삼각형 뭐 이런 거에 딱딱 맞춰가지고 그 안에 원이 두 개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뭐 이 원에 따라서 거기에 이제 배치가 되어 있고 되게 엄청난 수학 공식들의 그런 입체적인 도형의 도안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통일신라 때 이렇게 수학적으로 발달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수학적인 부분을 얘기한다면 삼국시대 수학적인 부분은 삼국시대에는 그냥 하나하나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고 뭐 고구려시대 고구려는 워낙 고분이 유명하니까 고구려 고분과 그런 석실의 구조 모주림 구조 이런 게 있거든요. 잠시만요. 모주림 구조를 좀 보여드릴게요. 고구려에 그런 모주림 청장이 있어요. 이거를 보여드리면 되려나? 이건 모주림 정도는 아니고 제가 분명히 저장해놨는데 지금 너무 많아서 못 찾겠네. 모주림은 뭐냐면 이렇게 정사각형 이렇게 해놓고 요 각 중간에서 또 요렇게 또 이 중간에서 점을 찍고 요렇게 이런 식으로 천장을 줄여나간 게 모주림 구조입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측량을 제대로 해야 되고 딱딱 정사각형을 맞춰야지만 되는 그런 입체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 부분에서 우리가 수학적인 발전을 알 수 있다. 고구려의 고분 양식이나 그러한 석실이나 천장의 모주림 구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수학적으로 발달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백제는 탑이 예술이죠. 뭐 백제 정림사지 석탑도 점점 탑이 올라갈 때 그 딱딱 줄이는 비율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요 비례식으로 딱 했을 때 그게 센치가 딱딱 맞는데요. 근데 그것이 어긋나면 탑의 균형이 어긋나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탑이라는 건 넓었다가 조금씩 그 비율에 맞춰서 줄어들어야지만 딱 안정감이 있는 건데 이것이 만약에 탑이 계속 똑같다던가 아니면 점점 커진다던가 이런 식으로 탑을 세우게 되면 균형이 떨어지게 되죠. 그런 균형미라던가 그런 그 탑에 딱딱 맞는 비율 뭐 그런 것들도 수학적인 공식이 들어간다. 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신라도 하나 있죠. 신라는 지금이 남아있지 않지만 황룡사지 5층 목탑 5층이래. 5층이 아니라 9층이죠. 지금은 불탔지만 아마 지금 짓고 있을 거예요. 자, 황룡사 9층 목탑이 9층 정도까지 그렇게 큰 건축물을 목탑이기 때문에 황룡사 9층 목탑은 실제로 보면 좀 건물같이 생겼어요. 되게 커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만들려면 엄청난 수학적인 기술이 있어야 된다.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 자, 통일신라로 넘어오게 되면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바로 석굴암. 석굴암의 구조를 보면은 석굴암만 얘기하는데 거의 1시간 넘게 할 얘기가 많을 정도로 막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석굴암의 그런 과학적인 원리, 저절로 통풍되는 그런 원리가 있었었는데 일본이 그거를 도굴하려고 막 이렇게 그 석굴암을 잘 그 훼손시켜가지고 거기에 뒤에다 세멘을 막 발라놔가지고요. 거기에 이제 석굴암 그 본존물에 이제 막 땀이 맺히게 될 정도로 자연 통풍을 할 수 있는 구조로 탁 이렇게 오묘하게 만든 거를 일본 애들이 좀 망쳐놓은 게 좀 꽤 있어요. 그래서 석굴암 구조 그리고 불국사 석가탑과
불국사의 석가탑과 다보탑의 그런 딱 균형미라든지 완성도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수학적인 원리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경주에 가보면 진짜 석가탑과 다보탑이 있는데 각자 어떤 탑이 마음에 드느냐 하면 조금씩 다른데요. 다보탑 같은 경우에는 화려해요. 10원짜리에 있는 탑. 다보탑은 화려한 미가 있고 저는 석가탑이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와 진짜 뭐랄까 딱 봐도 정말 잘 만들었다라는 그런 딱 간결하면서도 심플하면서도 멋지고 균형미가 진짜 예술이에요. 이 석가탑이랑 다보탑 만든 사람 모두 백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통일신라가 이제 되고 나서 백제 그런 장인들이 와가지고 짓게 됐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수학적인 공식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목판 인쇄술. 인쇄술. 그리고 제지술. 목판 인쇄술과 제지술 따로 씁시다. 제지술. 자, 그리고 삼국시대에는 워낙 불교가 융성하다 보니까 불교의 경전을 찍어내야 되는데 그걸 하나하나 사람이 글로 쓰다 보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 책을 만들 때마다.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가 최초의 목판 인쇄물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목판을 만들어서 그걸로 찍어냈다라는 거야. 근데 그 목판을 딱 만들어서 정교하게 만들어서 그걸 자꾸 찍어낸 그 기록물이 남아있는 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됐다라는 거. 그것이 바로 무구정강 대다란이경이죠. 요거 가지고도 할 말이 참 많아요. 무구정강 대다란이경은 바로 석가탑에서 발견됐습니다. 석가탑 아시죠? 그 불국사의 석가탑. 석가탑을 도굴꾼들이 도굴하려고 석가탑을 다 해체했는데 조립을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해체하다가 도망갔어. 조립을 못한 채로. 그래서 또 다시 또 이제 그런 이제 해체된 와중에 다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이 무구정강 대란이경이 있었던 거예요. 그 집 무슨 항아리 안에 이렇게 뚜뚜뚜뚜 말려가지고 두루마리로 말려가지고. 근데 이게 처음에 봤을 때는 붓글씨로 쓴 줄 알았어. 근데 자세히 보니까 목판 인쇄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연구하기 시작하는데 이거 가지고도 지금 말이 많은 게 이것이 직지심체유절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인쇄물이잖아요. 직지심체유절이 인쇄물. 그 직지가 지금 프랑스에 있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직지는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고 직지는 유네스코 문화재예요. 근데 무구정강 대다란이경은 얘는 안 됐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누구 거냐라는 그 진위 여부가 아직까지 확실히 정해지지 않아서 그래요. 이것이 지금 중국에서는 자기네 거라고 자기가 준 거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런 식으로 중국은 이거를 우기냐면 이 무구정강 대다란이경에 쓰고 있는 한자 중에 이때는 우리가 한자를 썼잖아요. 근데 그 한자 중에서 측천무가 만든 한자가 몇 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측천무가 만든 고유의 한자인데 이게 지금 통일신라 당시에 이 함자가 쓰여졌다라는 거는 중국에서 그거를 쓰인 다음에 선물로 준 거다. 그래서 중국이 목판 인쇄물로 찍은 거다라고 중국은 주장하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때 당시 측천무가 그 한자를 쓴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 이 무구정강 대다란이경의 인쇄 당시는 그 측천무가 한자를 만든 지 훨씬 이후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충분히 그 한자를 쓸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 직지의 내용 자체가 직지래 무구정강 대다란이경의 내용 자체가 우리나라 것이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이 이제 강하게 우기는 이유는 이미 금속 인쇄물 자체, 직지 자체도 뺏겼는데, 목판 인쇄 자체도 뺏기기 싫은 거겠죠.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첨예하게 좀 부딪히고 있는 부분이라 아직 유네스코 문화재로 지정이 되지 않은 문화재입니다. 자, 무구정강 대다란이경이 우리나라 목판 인쇄술의 대표적인 작품이죠. 무구정강. 그래서 너무 중요한 문화재고, 자꾸 중국이 뺏어가려고 하는 문화재니까 우리가 좀 이름이라도 꼭 외워줍시다. 무구정강 대다란이경. 무구정강 대다란이경. 큰 경이다. 무구정강 대다란이경. 좀 외워주시고 무구정강 대다란이경은 8세기 초에 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인쇄술 이 부분은 정말 활자 인쇄술은 세계에서 정말 최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래서 지금도 IT 국가가 된 게 아닌가. 인쇄,
뭐 책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을 하고, 우리나라 막 그런 댓글도 엄청 잘 달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 이런 이 IT 국가가 될 수 있는 데는 이런 우리나라의 고대 조상들의 인쇄술 발달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8세기 초에 제작을 했고, 가장 오래된 것이죠. 세계에서 활판 인쇄술. 활판 인쇄물. 활판 인쇄술이라고 하면 안 되지. 활판은 목판이 있고 금속판이 있는데 목판 인쇄술. 목판 인쇄물. 그러니까 목판으로 찍은 책이에요. 그래서 목판으로 찍은 책 중에 가장 오래된 거 발견된 게 무구정강 대다란이경이고, 그리고 금속알자. 금속알자는 목판보다 훨씬 더 어려운 기술이겠죠. 목판은 자꾸 쓰다 보면 나무가 닳아요. 그리고 이제 그 나무에서 먹을 먹고 약간 뒤틀림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금속으로 만들게 되면은 훨씬 더 그게 오래 가겠죠. 여러 책을 찍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속 활자 인쇄물이 바로 직지심체 요절인 거예요. 그거 왜 프랑스에서 못 갖고 오는 거야 대체. 자, 아무튼 이런 프랑스에서 빨리 조만간 우리나라,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니네들이 기술이 안 되니까 이 책을 보존할 기술이 안 돼, 이런 식으로 안 주고 있는데 우리가 최고의 기술을 만들어서 빨리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한 인쇄물 그런 거 자체가 관광에 엄청난 도움이 되고 우리의 유산이에요. 사람들이 그거 보려고 그 박물관에 와요. 루브르 박물관, 대형 박물관,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 절반 이상이 다 그 프랑스랑 영국이 식민지 삼았을 때 그런 아프리카나 뭐 저기 아시아 쪽에서 다 가져온 거거든요. 전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식민지 때 지네들이 가져갔지만 원주인한테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식으로 치면 이제 대형 박물관에 엄청난 미이라들은 다 이집트로 돌려줘야겠지. 미이라의 수가 이집트에 있는 숫자보다 대형 박물관에 있는 숫자가 훨씬 많아요. 다 가져갔어, 아주 그냥 싹 다. 그래서 그런 게, 그 문화재의 주인은 과연 누구의 것인가? 이것이 사실 못 가져가는 건 국력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직지심체 요절을 못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창피하다고 생각하고 빨리 되돌려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무구정강 대다란이경, 우리나라 최고의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좀 무구정강 대다란이경 정도 꼭 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무구정강 대다란이경 좀 보여드렸고, 자, 그러면 이 대다란이경이 사실 지금까지 이게 현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종이 기술이 만약에 우리가 많이 떨어졌다면, 종이가 막 좀 질환 좋은 종이를 썼다면 아마 사가가지고 없어졌을 거예요. 종이 기술이 좋았기 때문에, 바로 재지술이 좋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재지술이 중국에서도 인정할 정도로 종이를 잘 만들었어요. 사실 종이를 처음 발명한 사람은 채륜, 중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 재지 기술을 거의 뛰어넘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신라의 종이가 참 좋다라고 중국에 소문이 날 정도, 당나라에 소문이 날 정도로, 우리 그때 당시 재지술을 보면 당나무로 제작했다라는 거. 당나무 종이가 그때 당시 제일 질이 좋고 부드럽고 오래 갔다고 그래요. 튼튼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종이 제작 기술이 매우 높았다. 역시 무구정강 대다란이경도 당나무로 제작했기 때문에 오래 갈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던 거겠죠. 다 사가버리면은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금속기술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과학기술은 금속기술. 그때 당시에 금속기술을 볼 수 있는 문화재가 뭘까? 금관이겠죠, 금관. 그리고 금관 아니면은 이제 백제 근초고왕이 이제 일본에다가 전달해준 칠지도. 자, 일단 고구려부터, 자, 금속기술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고구려. 자, 고구려에서 금속기술 뭐가 있을까? 고구려는 이제 워낙 무기가 발달했으니까 철제 무기, 그리고 고구려의 뭐 수레바퀴 같은 경우를 이제 금속으로 만들었다. 외울 건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백제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것도 말하자면 길어집니다. 백제기는 4세기 근초고왕 때 칠지도를 일본에 전달해 줬는데, 일본은 이걸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을 서로 준 거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죠. 자, 칠지도 좀 보여드릴게요. 칠지도는 그 해석 문제 가지고 그게 달아가지고 해석 문제 가지고 일본하고 많이 싸우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뒷면 27자밖에 남아있지 않는데 여기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칼은 없었는데 백제 왕세자 기생 성음이 일부러 외 왕지를 위해 만들었으니 후세에 전하러 보여라. 근데 이제 이것은 우리가 일본에 전달한 게 아니고 그 외 왕이 백제 왕세자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이제 서로 자기 거라고 좀 우기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근데 여기 해석을 봤을 때 부로 본인을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백제 왕세자가 좀 약간 주어가 좀 생략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또 얘기하자면 깁니다. 아무튼 우리 겁니다. 칠지도는 제가 예전에 한번 다뤄본 적이 있었는데 이 해석 가지고 지금 말이 많은데 우리 거예요. 길게 얘기하자면 한자 하나하나 해석해야 돼서 사세기 칠지도가 어쨌든 금속으로 만든 칼이기 때문에 금속의 기술을 발달한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저번에 보여드렸던 금동대학로, 제가 도교 기술과 도교의 발달과 관련해서 이런 금동대학로 등 금동대학로 한번 보여드리죠. 자, 금동대학로. 금속 기술 장난 아니죠? 정말 발달했구나. 이것을 고대에 이렇게 세밀하게 만들었다는 거는 세계에 어디다 내놔도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우리나라는 되게 세밀하게 세공하는 걸 되게 잘하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발달할 수도 있었던 것 같고, 나노 기술이라던가 막 이렇게 세밀하게 막 뭐 새기고 막 그런 거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금동대학로 엄청난 문화재죠. 자, 그리고 신라. 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금관에 이런 세공기술. 신라는 사실 이렇다 할 그런 세공기술적인 게 없는데, 이제 신라 후기부터 통일신라 때 이제 금관 만들었던 거, 그런 걸로 이제 금속기술을 발달했다는 걸 알 수 있고, 자, 통일신라가 되면서 신라는 문화의 정점을 이룹니다. 사실 신라 사람들 자체가 문화적으로 되게 발달한 나라는 아니었어요. 좀 소박하고 좀 그냥 담백한, 토착 세력이 되게 강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잘 만드는, 도자기를 잘 만든다던가 뭐 이렇게 뭐 그런 탑을 잘 만든다고 그런 나라가 아니었는데, 이제 백제 장인들이 대거 유입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통일신라가 나라를 이제 통일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런 문화재들을 많이 만들게 되죠. 불교가 발달하면서. 그러면서 통일신라 때 엄청난 문화재를 만들게 되는데 바로 그 종입니다. 철제 기술, 바로 금속 기술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말 금속 기술의 최고봉, 철제 그 금속 종을 만들게 되죠. 성덕대왕 신종이에요. 이 성덕대왕 신종은 경주 박물관에 있는데, 거기에 그 종을 이젠 치지 않아요. 이제 그 종이 이제 훼손될까봐 종 소리만 들려주는데, 녹음해서 들려주는데 그 소리가 진짜 웅장하면서 그 공명이 진짜 이거 들어봐야 돼. 진짜 멋있어요. 외국 사람들이 그걸 듣고도 그 소리가 너무 감동적이라서 이 조그맣게 미니어처로 성덕대왕 신종처럼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종소리를 녹음해서 틀려주는 그 조그만 그 성덕대왕 조그만 미니어처 종이 되게 인기리에 팔릴 정도로 외국 사람들이 좋아하고, 심장박동, 그 심장의 울림, 그런 소리랑도 되게 그 음이 비슷하고 엄청난 문화재라고 합니다. 성덕대왕 신종은 이 뒷부분에서 이제 불교의 발달 그 부분에서 이제 불상과 탑, 종 그 부분에서 더 자세히 다룰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내용만 말하고 넘어갈게요. 뒷부분에서 자세히 그 성덕대왕 신종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부분은 그냥 정리하는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고, 사실 문제가 나오기는 좀 애매하긴 해요. 그냥 나열 정도이기 때문에. 자, 고대 과학에서 천문학이 발달했던 건 농경과 관련됐다라는 부분과 고구려 천문도 정도와 고분벽화의 별자리, 이 별자리가
고구려가 은근히 별자리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 자, 신라 같은 경우는 첨성대 중요하겠죠. 이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중요하고, 그리고 삼국시대의 그런 수학 발달은 탑이나 고분, 뭐 이런 석굴암의 구조 이런 것들, 그래서 요걸 하나하나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탑들과 뭐 이런 그런 고분 이런 양식을 만들 때 건축 기술에 수학이 관련이 있다, 요 정도 아시면 되고, 목판 인쇄술은 너무 중요하죠. 삼국의 목판 인쇄술, 무구정강, 대다란이경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게 만약 발견이 안 됐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리고 이게 만약에 도굴당했으면 우리나라에 이런 목판 인쇄물이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이렇게 목판 인쇄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인쇄술이 발달했는지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단한 문화재다. 무구정강, 대다란이경 반드시 우리 것이라는 걸 완벽히 밝혀서 빨리 유네스코 지정해야 되는 그런 문화재예요. 자, 재질술 같은 경우에는 뭐 당나무로 만들었다 그랬구나. 그리고 이제 금속기술, 자, 금속기술 부분은 이제 백제, 칠지도, 금동대항로, 그리고 신라의 금관, 그리고 통일신라의 성덕대왕 신종, 이런 식의 우리나라는 과학기술도 못지않게 발달을 했다라는 겁니다. 다음 시간 이어서 구체적인 고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